만약 내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사실은 내 친엄마라면,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면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카페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사업 준비가 지역과 은호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역은 의지를 다잡아 책상과 컴퓨터, 자재 샘플들을 들여놓고 땀 흘리며 일했는데요. 은호는 그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마주쳐야 하는데 차갑게 거절했던 선배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는 게 더욱 괘씸했죠. 은호는 늘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다시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역이 허리춤을 붙잡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모습, 밤새 불 꺼지지 않는 창고 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은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성이가 결국 감춰왔던 진실을 내뱉은 겁니다. 고요한 방 안 모두가 숨죽인 채 앉아있을 때 고성이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은호야, 사실 내가 내 딸이야.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이 터져나와 고개를 푹 숙였고 그간의 망설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날 키워준 사람이 엄마였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은 뭐예요? 전 대체 누구예요? 지역은 그 현장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를 향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더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은호는 재벌가의 딸이다. 내게는 감히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됐다. 하지만 난 이미 사랑하고 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지역을 괴롭혔습니다. 성재는 이 사실을 듣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짝사랑해온 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 즉, 아버지 박진석의 새아내의 딸. 관계는 더없이 복잡해졌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성재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위치에서도 은호를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놓지를 못하는 거지?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리며 지역을 향해 분노와 질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다정은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가 지역의 안부 전화를 받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조차 없는 건 아닌지 사업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역이 두고 간 돈 봉투를 손에 쥐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려운 길 가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 길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조옥래와 김장수는 사돈이자 노년의 벗으로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치매로 아내를 떠나보낸 김장수는 손녀 같은 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묵묵히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피가 중요하겠나? 키운 정이 더 큰 법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끝내 풀지 못한 숙제를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호는 세상의 조롱을 직격탄처럼 맞아야 했습니다. 언론이 재벌가 숨겨둔 딸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카페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조차 수군거렸고 은호는 얼굴을 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어준 건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사업장입니다. 함부로 들이닥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은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자꾸 날 지켜요? 선배가 뭔데요? 선배는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자꾸 옆에 있어요? 지역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겁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어떤 집안 딸이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한 건 은호 너야. 성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은호를 향한 진심과 지역과의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 이제는 아무 의미 없구나.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찾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그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성이는 복잡한 눈빛으로 성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은호는 이제 내 딸이야. 넌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지역이 내가 어떤 집안 딸이든 상관없다고 말한 순간 은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지역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이 고성이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바뀐 것이라면 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배가 지금 하는 말 믿어도 되는 걸까? 고성이는 은호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습니다. 딸을 향한 모성애와 권력 욕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은호에게 고급 옷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카페 매니저가 아니야. 내 딸 고성이의 딸이야. 세상은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사람과 걷는지를 보고 판단해. 그러나 은호는 그 옷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제 손으로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고성이의 딸로 사는 게 아니라 지은호로 살고 싶어요. 성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은호가 고성이의 딸이라면 자신이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금수저로 살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은 가난할까? 왜 이렇게 사랑 앞에서는 무력할까? 성재는 지역과 다시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지역아, 내가 은호를 지켜라.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은호 후배를 좋아해. 지역은 그의 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 거야.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금이 갔고 삼각관계의 긴장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변화를 느끼며 한편으론 대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역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 아니냐?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상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고지식하게 원칙만 지켜온 자신의 삶과 달리 아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할 정도로 앞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김다정은 친정집에서 돌아오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조금은 살아야지. 그녀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이상철을 도우며 다시 가정의 중심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조옥래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김장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끝까지 친구와 손자 손녀를 지킬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대당하는 현실이 힘들었죠. 결국 폭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곧장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성재가 떠올랐고 영나가 혼자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돌아왔습니다. 영나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도망치지 않을게. 내 옆을 지켜줄게. 영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도 사실은 늘 무서웠어.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또다시 고성이의 집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고성이는 딸 영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부족해. 겉모습만 우아해서는 안 돼. 내가 진짜 내 딸이라면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해.
영란은 엄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모녀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고성이는 속으로 영라보다 은호가 더 내 후계자가 되어야 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지역은 카페 창고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며 몰두했습니다. 그는 철야 작업을 하며 작은 샘플을 완성했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런 지역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또 허세일 뿐이야. 또다시 무너질 거야.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가 정말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역이 창고에 창을 내기 위해 가벽을 뚫던 날 은호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며 은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선배 때문에 매일 불안해야 하죠? 왜 내 일터가 선배의 사업장이 돼야 하죠? 전 이제 그만둘래요. 이 카페에서 떠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직장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남은 끈을 끊겠다는 선언이었죠. 지역은 망치질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은호는 잠시 흔들렸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은호가 카페를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그날 밤, 창고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지역은 한참 동안 가벽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망치와 못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손을 뻗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건 사업이 아니라 은호와의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역과 부딪히며 쌓아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만 정작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좋아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불러내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은호야, 이제 내 삶은 달라질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널 고성이의 딸로 보게 돼. 그러니 차라리 받아들여.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원하는 데 써. 은호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인정받고 싶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지은호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고성이의 가슴 한쪽을 찔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성재는 고성희와 은호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자리에서 물러나며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이제 그녀는 고성희의 딸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술집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자격조차 없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직 은호를 포기하지 못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는 김다정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이가 이제는 정말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집안을 더 힘들게 할까 두렵다.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지혁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믿어줘야 해요. 지강호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누나 은호가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하자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늘 나보다 앞서 있었어. 공부도 사람들도 다 누나한테만 몰렸어. 그런데 이제는 돈과 이름까지 가지게 된 거야. 정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강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널 잘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 그러나 지강호는 울분을 토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혁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호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일 거야. 은호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 저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의 끝은 약했고 지혁은 그 미세한 떨림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때 박영나와 이지환의 관계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늘 고성희의 기대 속에서 억눌려 있던 영란은 점점 지환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지환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엄마가 늘 두려웠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넌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잖아. 그게 고마워. 지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성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은호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와 끝내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충돌하면서 그는 무너져갔습니다. 술에 취해 지역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은호를 지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은호를 옆에 둬? 지역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마음 알지만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그 말은 두 사람의 우정을 완전히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철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 애들 곁에 있어야 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이상철은 힘겹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이 나를 붙잡아주는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날 밤 고성희는 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세상이 알아버린 이상 이제 넌 선택해야 해. 내 곁으로 와서 이 집안을 함께 지키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 이름 하나로 버티든지.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누구 딸이 아니라 지은호로.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욕망과 모성 사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자들에게 흘러나온 한 장의 문서. 거기에는 은호의 출생 비밀이 적혀 있었고 작성자 칸에는 알 수 없는 이니셜 J, K가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역, 성재, 고성애 모두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충격에 휩싸였고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J, K는 누구이며 또 어떤 폭풍이 다가올까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